여러분은 인생이 터무니없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열심히 일한 결과가 무너지거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 아침 갑작스런 정전으로 자료를 다 날렸어요. 그때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에 빠졌죠. 왜였을까요? 그 순간의 혼란 속에서 웃음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런 상황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죠. 인생은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와 그 의미를 주지 않는 세상 사이의 충돌이다. 사랑을 잃고 꿈이 깨지고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 우리는 왜 사는지 묻죠. 하지만 우주는 침묵합니다. 카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웃으며 살아가는 법을 제안했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친구가 약속을 까먹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을 잃어버리거나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순간들.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카미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인생의 큰 문제들을 정말 웃어넘길 수 있을까요? 이제 카미의 철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알베르 카미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일찍이 삶의 가혹함을 경험했죠.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란 속에서 철학자로, 작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대표작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를 읽어보면 인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피부로 느껴져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저 태양이 너무 뜨거웠다는 말만 남기죠. 이게 부조리예요.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뭘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 답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그 순간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꿨는데 갑작스레 이별을 맞는다면 카미는 이런 상황을 부조리의 벽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비유, 시지푸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스 신화 속 시지푸스는 신들에게 반항하다 끝없이 바위를 산꼭대기로 굴리는 형벌을 받았어요. 매번 정상에 가까워지면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져요. 이게 우리 삶과 얼마나 닮았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돈을 벌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뭘 위해 사는 걸까요? 카미는 여기서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지프는 행복하다. 왜냐고요? 그는 그 터무니없음을 받아들이고 웃으며 바위를 밀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카미는 부조리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제시했어요. 첫째, 자살로 도피하는 것. 의미 없는 삶을 끝내버리는 거죠. 둘째, 종교나 이념으로 의미를 억지로 만드는 것. 신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며 눈을 감는 거예요. 셋째,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카미는 이 세 번째 길을 택했어요. 그는 말했죠. 부조리를 부정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냥 맞서서 웃어. 이게 그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썼어요. 부조리는 인간의 운명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다. 자유라니 멋지지 않나요? 의미를 강요하지 않고 그냥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카미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부조리를 부정하지 말고 그걸 안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의 부조리를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인지적 안락함이라는 개념이 있죠. 뇌는 단순하고 익숙한 정보를 선호합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같은 이야기는 편안하죠. 하지만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현실은 뇌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상사가 이건 필요 없어라며 버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내 노력은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 밀려와요. 이게 부조리예요. 우리는 그걸 외면하려고 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다음엔 잘 될 거야라며 희망을 붙잡죠. 현대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면 뇌의 편도체, 그러니까 두려움 센터가 활성화돼요. 2019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모호한 상황은 마치 물리적 위협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왜냐? 우리 뇌는 진화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설계됐거든요. 수백만 년 전 조상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사자가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생존의 핵심이었죠. 부조리는 그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 2020년 옥스퍼드 대학의 실험을 보죠. 사람들이 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했어요. 부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종교나 이념 같은 의미를 만들어 붙잡으려 하죠. 신이 날 지켜줄 거야 라거나 이건 운명이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미는 다른 길을 제안해요. 그럴 필요 없다.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웃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웃음은 불안을 해소하는 뇌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꺼내 쓰려면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웃음이 터진 적 있지 않나요? 버스가 눈앞에서 떠나거나 우산을 펴자마자 바람에 찢어졌을 때 뭐야 이게 하며 웃은 적 있죠? 그게 카미가 말하는 출발점이에요. 부조리를 피하지 않고 그걸 안고 웃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역사를 보면 카미의 철학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빅토르 프랭클을 봅시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예요. 모든 걸 잃고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그는 말했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랭클은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며 절망을 이겨냈어요. 한 번은 배고프고 추운 밤, 수용소에서 동료가 이제 저녁 메뉴 고민 안 해도 되겠네라고 던졌고 모두 웃었다고 해요. 그 웃음 속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인간성을 되찾았죠. 카미처럼 그는 부조리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또 다른 예는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에요. 대공황 시절 그는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의 터무니없는 삶을 보여줬어요.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치이는 장면, 다들 기억나죠? 무성 영화 속 그의 웃음은 관객에게 말했죠. 인생이 엉망이어도 웃을 수 있다. 채플린은 가난과 실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했어요. 그는 카미의 철학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부조리를 웃음으로 바꾸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현대에서도 보죠. 2020년 팬데믹 때 사람들은 밈과 유머로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화장지 품절 밈이나 집콕 11차 고양이와 대화 시작 같은 농담이 소셜미디어를 채웠죠. 저도 그때 줌 회의 중 강아지가 키보드 밟아서 로그아웃됨이라는 트윗 보고 웃었어요. 카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보며 미소 지었을 거예요. 한 명 더 소개할게요.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이에요. 그녀는 이혼 후 빈털터리로 딸을 키우며 우울증과 싸웠어요. 그때 그녀는 글을 쓰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어요. 가장 힘들 때 터무니없는 상황을 상상하며 웃곤 했다. 롤링은 부조리한 삶 속에서 창작으로 웃음을 찾았고 그 결과 전 세계에 마법을 선물했어요. 이 사람들은 카미의 철학을 실천하며 부조리를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도 카미처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자세히 제안할게요. 첫째, 부조리를 인정하세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치죠. 이게 공정해야 하나? 고민하기보다 세상이 원래 이런가 보지 하고 웃어넘겨 보세요. 카미는 이를 부조리와의 화해라고 했어요. 저도 최근에 택배가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 이건 내 운명인가 하고 웃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내가 오늘의 VIP인가 하며 혼자 웃어보는 거예요. 둘째, 유머를 찾아보세요. 친구가 약속을 까먹었다면 화내는 대신 이 녀석 또 내 존재를 잊은 건가 하고 농담으로 넘기세요.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준다고 해요. 2018년 UCLA 연구에선 유머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고 했죠. 저는 커피를 엎질렀을 때 오늘은 바닥이 마실 차례인가 하고 웃었어요. 셋째, 시지프처럼 행동하세요. 반복되는 집안일을 할 때 내가 오늘의 시지프지 하며 스스로를 놀려보세요. 카미는 이런 태도가 삶을 가볍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저도 설거지하면서 이 접시가 또 내려가네 하고 혼자 킥킥거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 만원 열차 타는 시지프네 하며 웃어보세요. 넷째, 터무니없음을 기록해보세요. 부조리한 순간을 일기에 적고 나중에 읽으며 웃어보세요. 카미는 글을 통해 자신의 부조리를 다뤘어요. 저는 한 번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양말 속에서 찾았을 때 그걸 적어놓고 며칠 뒤 읽으며 웃었어요. 다섯째,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터무니없는 일을 친구에게 말하며 같이 웃어보세요. 어제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자기 거라고 발표했어라며 웃으면 친구도 같이 웃을 거예요. 이 간단한 방법들이 무거운 마음을 풀어줄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웃음으로 해결할 수 있나? 카미의 동료 철학자 니체는 좀 달랐죠. 니체는 부조리를 극복하려면 강한 의지로 새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신이 죽었다면 내가 신이 되겠다는 식이었죠. 그는 삶을 예술처럼 창조하라고 했어요. 반면 카미는 극복할 필요 없다. 그냥 살아라고 했죠. 니체는 싸움을, 카미는 수용을 택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한계는 있어요. 2021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너무 큰 스트레스는 웃음으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억지로 웃으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저도 가족을 잃은 후 한동안 웃을 수 없었어요. 그땐 눈물이 더 자연스러웠죠. 카미도 이를 알았어요. 그는 웃음이 모든 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지프 신화에서 그는 행복을 말했지만 그게 억지 웃음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보죠. 그는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봤고 웃음보다는 체념을 택했어요. 카미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비판하며 부조리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때론 눈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예요.
웃음은 그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카미는 1960년 46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짧은 생이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인생이 의미 없어도 괜찮은가? 그의 답은 괜찮다였어요.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웃으며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는 시지프 신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썼죠. 시지프가 바위를 다시 밀러내려가며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지프의 바위가 굴러다니죠. 그걸 보며 화낼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카미처럼 웃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시지프 순간이구나. 그리고 미소 지어 보세요. 카미는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의미 없는 세상에서 웃음으로 나만의 의미를 만드는 자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인생의 부조리를 웃음으로 넘긴 적 있나요?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와 함께 깊은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카미처럼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철학자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같이 웃으며 인생을 탐구해 봅시다.